어려운 수학 문제를 받았을 때 느낌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처음 받았을 때는 난제다 보니까 그 전에 천재들이 해결했다는 인식이 강해서 좀 풀 때 굉장히 어려워서 이건 못 풀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받았을 땐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몇 시간, 며칠, 뭐 몇 주 동안 생각하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구나라는 게 생겨서 항상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는 그래도 답은 있다 하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하고 그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릴지 예상이 되나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한 몇 주 동안 푼 것도 있고, 아니면 엄청 어려운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워서 한 몇 시간 안에 푼 것도 있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몰입도 올리는 노하우가 있나요? 특별한 방식은 하지 않았고, 저도 몰입 전문가는 아니라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딱 그냥 몰입도가 떨어지려면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을 붙여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일단 선잠을 자거나 이런 식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그냥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공부 꿀팁이라 약간 노하우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내 몰입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일단 문제 해결력이 있는데, 몰입도가 떨어지면 주변에 사소한 소리나 아니면 그런 소음이나 옆에 보이는 상황 같은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고 약간 되게 예민해져서 문제에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데, 몰입도가 많이 올라가면 주변 사람이 뭐 어떻게 오든 누가 들어오든 간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집중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선잠 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저는 손잠이 참 처음 느꼈을 때는 되게 신기했었는데, 일단 자고 일어나면 되게 개운한 기분 느끼는 거는 되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다 일어나면 만약에 몰입도가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그렇고, 특히 바로 일어났을 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잘 때 꿈에서 그런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작 일어나면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몇 시간 있다가 문제가 좀 풀리고 그 아이디어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오래 몰입한 시간은 대부분 다 한 몇 주 걸렸는데, 특히 3주가 걸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 3승, 그러니까 1의 3승부터 n의 3승까지 모두 더하는 세제곱수합인 것 같은데, 이게 제곱수합이랑 같이 풀었는데, 강의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제곱수합 문제를 풀 때 어떤 아이디어를 찾았는데, 그거를 풀다 보니 세제곱수합 답이 나와가지고 되게 좀 신기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좀 같이 푸느라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신기했었고. 네. 3주 동안 힘든 적은 없나요? 처음에 저도 방학 때 강화머리 문제를 받아서 한 몇 주 동안 풀려고 했을 때 되게 약간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방학이 그만큼 귀중한 시간이니까. 근데 지금은 방학 되면 오히려 강화머리 하는 게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그 다음부터 일정한 기간만 넘기면 그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은 확실히 게임에서 뭐 이겼을 때나 뭐 레벨업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나아가지고 네. 무엇보다 성장도 되고요. 수학 몰입을 잘하면 영어 공부도 도움이 되나요? 몰입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렇게 집중력이나 이런 공부 관련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많이 발달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쪽 분야로 시냅스가 많이 발전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몰입이라는 게 그냥 공부만 잘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뇌를 발전시키는 게 목표니까 아마 영어를 외울 때 좀 암기력도 더 좋아지고, 저도 살짝 느끼고 있는데 이게 몰입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몰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어를 외울 때 좀 더 잘 외워지고, 또 몰입 영어도 비슷한 메커니즘이라서 훨씬 더 그냥 외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번 캠프에서 풀어낸 것을 알려줄래요? 일단 처음에 캠프로 오기 전에 교수님과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수열에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를 풀었고, 문제를 받은 상태에서 캠프로 와서 캠프에서 총 11시간 동안 강원 몰입을 해서 그걸 풀었고, 캠프 처음에는 거기서 캠프 내에서 준 이 몰입 훈련형 중등 문제 같은 거 풀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풀다가 한 11시간 만에 ABAB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풀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비교적 오래 걸렸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좀 쉽게 풀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나,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수열은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고, 그거 말고 여러 뭐
반복되는 수열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차 수열에 일반항이랑 합구하는 문제 풀었고 처음 일반항 구하는 문제는 쉬워가지고 6분이 걸렸고 합구하는 문제는 한 1시간 2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합쳐서 한 1시간 10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풀었는데 그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무한 등비 곱수를 구하는 문제라서 그 도형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지금은 그 문제도 한 1시간 걸렸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문제 풀고 나서 구의 부피를 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저는 그때 적분을 안 풀고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이번에는 좀 작은 도형으로 잘게 나눠서 이 구분 구적분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고 처음에는 11시간이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짧은 뭐 1시간이나 뭐 6분 이렇게 걸려서 확실히 좀 약간 위너 임팩트라고 하시는 걸 띄워 있어요. 몰입의자 이용해보니 어떤 것 같나요? 보통 강압 몰입할 때는 뭐 의자도 충분히 좋지만 강압 몰입할 때는 몰입의자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새로 만들어져서 일단 생각하기에도 되게 편하고 선잠 자는 것도 편하고 엎드려 자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래서 생각을 이끄는 건 좋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는 거는 다 책상에서 그냥 바른 자세로 그런 수식이나 공식 같은 걸 풀 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에 답에 가까워졌을 때 의자에 앉아서 푸는 것 같고 그 전까지 한 오랫동안 몰입 의자에 앉아 있는 거는 그냥 생각해서 강압 몰입의 대부분이 몰입 의자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몰입 캠프 추천의 말을 한다면 몰입 캠프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 그냥 당진에 사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여기를 오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이 공부법이 여러 가지 좋은 팁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선잠이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공부를 하는데도 잠을 잘 수 있고 또 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거 말고도 나중에 제대로 집중이 되면 이런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그런 푼 어려운 난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저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는 것도 정말 좋고 나중에 몰입에 대해서 좀 능숙해지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일을 좀 좋게 해결하는 게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이나 공부법도 그렇고 그리고 시설도 이번에 훨씬 더 발전돼서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몰입 공부법이 학교 공부와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아무래도 많이 있죠. 공부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늘어나면 보통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에 대한 개념이나 수학 문제 유형을 보는데 이거는 물론 개념은 기초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공략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뇌가 발전해서 다른 과목도 훨씬 좋기 때문에 학교 과목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아마 장학금을 받은 것 같고 만약에 몰입이 없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